자, 봅시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리마인드하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배웠죠? 그렇죠?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벌써 2회차에 대한 부분이 됐네요. 그렇죠?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1번을 보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어, 계획을? 그럼 뭘까? 도시 기본 계획이겠네. 도시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언제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었죠? 기본 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몇만 명, 10만 명 이하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는 시군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도시가 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조그만 시군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 때, 기본계획을 만들 때 토지의 적성평가,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몇 년이었죠? 5년 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면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또 할 필요는 없다. 여러 번 중복되니까 너무 무리한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번 참 잘 나오는 도시기본계획의 중요 아이템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3번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지금 3번의 내용도 기본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군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니까 도시 기본 계획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 다 큰 아들이니까 뭐하죠? 협의하고 심의만 거치면 되지. 큰 도시들은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고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시장이 만든 도시기본계획은 국장에게 승인받아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큰 도시는 기본계획에 국장 승인은 없어. 다 큰아들이 뭐 엄마한테 기본 멘탈을 승인받습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 일대에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승인은 받지만 큰 도시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도시 기본계획은 승인받지 않고 그냥 협의 거친 후 협의심의 거쳐 확정지면 된다. 따로 국장의 승인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되죠? 차등을 두어서 입안하여야 한다. 아까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특례 중에서 서울시 예산 40조, 성남시 예산 3조. 성남시가 서울시 관리계획 그대로 따라하면 망하니까 무슨 계획을 만들 땐 차등을 두어 입안해줘야 되겠죠?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뭐다?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입안해줘야 된다. 무슨 계획을?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도시계획 나올 땐 이게 기본계획인지 관리계획인지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일반 주민의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제한할 수도 있다고 했죠. 기지산 대입. 기지산에 올라 대입. 대학 시험 보는 거죠. 대입. 대학 입학시험. 대입을 보고 제한하죠. 그러면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제한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 관련된 부분의 제한은 어떻게 되죠? 5분의 4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관리라는 키워드 잡아주고요. 관리계획은 결정. 누가 결정하느냐? 시도지사가 직접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이 뭐지?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그쵸? 제가 시장 군수 예외는 안 집어넣었죠? 원칙만.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의 결정권의 원칙이었죠. 그 다음에 7번 관련된 문제를 보면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변경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 결정하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거,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할 때는 수산물이 최고. 그래서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가 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니까 그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우리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 효력 발생이 언급된다고 얘기했었죠? 관리계획은 언제? 지형도면. 지형도면이라는 것을 뭐 했을 때?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된다. 지형도면 고시.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관리계획도 5년마다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과 관련된 정의 부분이 나오네요. 봐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중후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뭐라고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일종 전용 주거.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그리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은 뭘까? 생산 녹지지역이에요. 참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림책에 15페이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0번은 뭘까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거 뭐였더라? 자연녹지지역이죠. 뭐라고요? 자연녹지지역.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한다.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녹지지역 중 가장 쓸만한 땅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폐 용적률이죠. 건폐율. 그럼 봐봐요.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5, 6, 5, 7, 3종 일반주거까지 다 50%죠. 3종 일반주거가 1, 2종 전용주거와 동일하게 건폐율이 50%라는 점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도시 외의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한도가 높죠. 사투투투투. 그림책 17페이지에 있죠. 사투투투투 40% 이하입니다. 어쨌건 건폐율에 대한 부분에서 필수 암기사항 노래 통해서 외워주고요. 하나하나 계속 비교하면서 늘려가야 됩니다.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3종 일반 주거의 용적률은 300%죠. 전용공업지역의 용적률도 최대 한도는 300% 이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종 전용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용적률 최대 한도는 100% 이하가 되죠. 계획관리 8888.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다 80%죠. 도시 외의 지역이. 일종 전용의 최대 한도는 100%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노래 부르면서 했지만 한 번에 다 외우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 외워가면서 조금씩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3번도 너무 중요하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아예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건폐, 용적률 규정을 적용한다면 가장 강력한 제한 받는 거, 그 중에 제일 센 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적용하죠.
아예 미지정된 거니까. 하지만 도시지역은 지정이 됐는데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그 중에 가장 센 거는 뭐다? 보전 녹지 지역이겠죠. 도시지역은 지정됐는데 세분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의 우리 건폐율은 건이용팔이죠. 건이용팔, 미지정, 미세분. 미지정된 거, 미세분된 거 다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까지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 용적률이 다 20%, 80%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래서 오늘 배운 것들 복습로 통해서 또 두 번째 리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왔으니까 앞으로 6주만 더 하면 1, 2월 달 것도 모여서 8장이 되어지겠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고생하셨습니다.